자, 오늘부터 9회에 걸쳐서요. 민법 기초 입문 강의를 진행해 드릴 텐데요.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 강의가 여러분께서 공부하실 때 복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리 책을 좀 읽으시고 나서 제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거구나라는 말씀을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여러분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이 내용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암기하지 이런 마음보다는 전반적으로 별자리를 그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별들이 있구나. 그래서 그 별들을 이으면 별자리 만들어지죠. 네. 따라서 큰 별들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처음입니다. 네, 민법 총칙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민법은 여러분 어떤 법일까요? 네, 사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에요. 사적 관계라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재산과 가족 관계를 다루는 법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는 민법에서 재산 관계 관련된 것들을 공부해요. 이 재산 관계에 관련된 것들은 민법은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에서 규율하고 있어요. 그 중에 민법 총칙은 이 물권법과 채권법에서 쓰일 내용들 중에서 통칙적인 내용들, 그것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 민법 총칙 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수험으로서 보실 것들은 바로 권리의 변동 쪽이에요. 자, 권리 변동. 권리 변동이라는 것은 뭘까요? 쉽게 여러분께서 가졌던 권리들이 이전하거나 아니면 소멸되거나 한 것들을 다루는 것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권리 변동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법률의 행위고요. 두 번째는 법률의 규정이에요. 법률의 행위라는 것은 여러분께서 평상시 했던 것들이에요. 예컨대 물건을 사고 팔고 등등을 여러분께서 말씀으로 하시죠. 이것들이 바로 법률의 행위다 볼 수 있겠고요. 법률의 규정은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교통사고 났을 때 가해자, 피해자가 만나서 계약하는 거 아니죠. 법률의 규정이 다 되어 있으니까 규정대로 따라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처럼 법률의 변동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법률의 행위와 법률의 규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중에서 두 가지 중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네, 바로 법률의 행위예요. 왜 그럴까요? 법률의 규정은요, 네, 책에 딱딱딱 정리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잡하게 이루어진 것이 법률의 행위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공부 역시도 법률의 행위로서 귀결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 내용 보시게 되면 얘가 등장하죠. 그래서 갑과 을이 거래를 해요. 토지 거래합니다. 그들께서 물건을 살래 팔래 이것들을 법률에선 청약과 승낙이라고 그래요. 청약과 승낙을 통해서 바로 매매라는 계약이 만들어졌죠. 그렇게 된다면요. 네, 너는 나에게 등기를 줘야 되고 난 널 돈을 줘야 될 바로 법률 효과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것들을 배우는 게 바로 민법이다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중에서 중요한 것은 뭐다? 바로 법률의 행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까 슬쩍 말씀드렸던 매매를 들어볼게요. 매매도 법률 행위죠. 아까 슬쩍 제가 매매는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졌다 말씀드렸죠. 이 청약과 승낙을요. 통칭해서 말하는 것이 의사표시예요. 여러분께서 의사를 표시하셨죠. 따라서 이 의사표시를 통해서 법률이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의사표시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법률 행위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법률 행위들은요. 종류를 구분해보자면 단독행위와 계약이 있어요. 여러분 계약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청약과 승낙, 매매계약 이것들이에요. 고용계약 이것들이에요. 평상시 여러분께서 하신 것들이 있죠. 이게 다 뭐냐면 계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요. 단독행위 좀 약간 낯서시죠? 저게 뭐냐면 이거예요. 야, 끝내 해제권이야. 야, 취소할래? 취소권이야. 내가 면제 줄게. 면제권이야. 자, 이런 것들은 뭘까요? 혼자서 하는 거예요. 그죠? 혼자서 상대방에게 한마디 말을 통해서 법률 관계를 만들어내죠. 그렇죠? 이것들을 보통 단독행위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구분되시죠? 자, 단독행위라는 것은 혼자서 말을 통해서 법률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계약이라는 것은 둘 간에 서로 간에 대칭된 관계에서 의사표시가 오가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계약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이 법률 행위는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냥 우리가 둘이서 아무거나 그냥 말을 하면 만들어진 것이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 법률 관계라는 것은 일상적인 관계가 아니고 법률적 행위, 의미 있는 행위에 대해서만 효력을 부과하거든요. 따라서 이런 법률 행위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요건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 새벽이 언제 올까요? 새벽은 언제 올까요? 새벽은요, 꼬끼우 하는 닭의 목에서 올지 몰라요. 유치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뭐라고요? 새벽은요, 꼬끼우 하는 닭의 목에서 올 수 있어요. 그렇죠? 자, 보게 되면 뭐가 있을까, 여러분? 당, 맞아요. 엠복, 의자. 그렇죠?
첫 번째 뭐가 필요해요? 당사자가 필요해요. 따라서 여러분 당사자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강아지하고 내 재산 너에게 줄게 하게 되면요. 뭐가 없는 거죠? 성립 요건이 없는 거라 보시면 돼요. 나 얘랑 계약했어. 뭐 강아지 아니야? 아니야. 친구야. 그래. 근데 그 친구랑 뭐 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좋은 일 하기로 했어. 그 좋은 일 뭐? 목적이 없네요. 따라 성립하지 못해요. 약간 제가 좀 민망한 소리를 냈습니다만 자, 친구끼리 뭔가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건 계획 성립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의사표시가 없어서 그래요. 됐죠? 유치할지 모르겠지만 당목의, 그렇죠? 닭의 목에서 삽입이 온다 한 마음으로 생각하신다면 외우기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성립요건이다라고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효력요건이에요. 효력요건. 여러분 제가 아까 당목의 말씀드렸죠. 이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당 볼까요? 효력요건 당, 그렇죠. 당사자에게는요, 권리는요, 의사는요, 행위가 필요해 이거죠. 두 번째는요, 목 나섰죠. 이 목이 뭐냐면 교과서에서 법률행위의 내용이라고 배운 파트예요. 따라서 만약에 이렇게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앞에서는 뭐 당사자 목적 나왔다가 뒤에서 법률행위 내용 나왔다가 연결이 안 돼요. 앞으로 제가 강의를 통해서 뭘 해드릴 거냐면 서로 개별적으로 파편화되어 있던 것들을 연결시켜 드릴 거예요. 이렇게 꿰어지게 되면 전체 지식을 이렇게 해서 다 세부적으로 외우지 않더라도 충분히 리걸 마인드를 통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요, 암기의 부담을 줄일 수가 있고요. 그 줄인 만큼의 훨씬 더 많은 문제들을 섭렵할 수 있기 때문에 점수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릴 때 그래도 참 감사한 말씀 듣는 게 되게 강의를 쉽게 전달해 준다는 말을 종종 듣거든요. 그래서 민법도 역시 여러분 제 스타일도 도와드릴 거예요. 단순하게 법률적 용어라든지 이론 막 어렵게 해드리지 않고요. 평상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이걸 통해서 자꾸만 예를 들어 드릴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기서는 약속 아까 해드린 것처럼 미리 공부해 놓으시고 그래서 제 이야기들이 복습적으로 들으셔서 쫙 빨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면 좋아요. 아까 당목의 말씀드렸죠. 자, 의입니다. 의사표시죠. 이렇게요. 됐죠? 잘 봐요. 아까 제가 민법이라는 것은 뭐라 말씀드렸죠? 민사적 분쟁에 대해서 해결을 하는 치료약이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친다면 당목의에도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당사자에서 발생된 문제가 있을 거고요. 목적에도 의사표시 발생된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뭐 감사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당사 쪽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는 어디? 이 목적과 의사표시 관련된 문제 해결책들 얘를 우리가 민법 공부를 통해서 정리를 해갈 겁니다. 혹시 몰라서요. 당사자에서 문제된 건 뭘까요? 이 행인력자, 이게 뭐냐면 미성년자예요. 예컨대 7살짜리랑 계약했을 때 그것을 그냥 무조건 유효해 해버리면 7살짜리가 아무래도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루는 게 당사 쪽에다 정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뭘 배우실 거예요? 바로 법률행위의 목적. 이게 바로 뭐를 말씀드렸죠? 당목의 바로 목적, 그 법률행위 목적을 정리를 해볼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계약을 하나 합시다. 제가 1억 드릴게요. 알았죠? 왜? 제 친구 때려주세요. 응? 이러시겠다. 그렇죠? 제가 분명 1억 드린댔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께서는 그럼 1억 받으시니까 뭘 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약간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바로 그게 바로 법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란 것을 여러분 스스로 평상시에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것과 견주어 보신다면 충분히 쉽게 헤아려가고 정리해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과 제가 그냥 의사표시에서 내용을 맺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이 확정, 가능, 그리고 적법하고 사회적으로 타당해야 된다는 말하는 거예요. 볼게요, 여러분. 자, 그거 좀 해줘. 알았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뭘 해준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더 나가서요. 야, 나 좀 도와줘라. 왜? 저 바다에 지금 결혼 반지가 빠졌거든. 그거 좀 꺼내줘. 이거예요, 지금. 그죠? 이럴 때요. 그걸 어떻게 꺼내줘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법에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물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사회 규범적으로, 그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그것은요, 계약으로서 우리가 구속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어요. 이것들을 배우는 것이 바로 확정, 가능, 적법, 타당이에요. 확정성은요, 말 그대로예요. 목적을 확정할 수 있어야 돼요. 목적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것은요, 있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두 번째예요. 가능성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한강에서 발한 증 반지를 찾아줘. 이것들은 안 되는 것이요. 안 되는 이유가 누군 이럴 수 있어요. 선생님, 네, 그거 예컨대 샅샅 조사하면 되는 거죠. 네, 물리적으로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죠. 네, 이런 것들을 바로 뭐다? 바로 가능하지 못한다. 불가능성이라 불러요. 그럼 정리 한번 뭐라 물을 수 있을까? 아까 확가적타 줄여서 확가적타라고 할 수 있거든요.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자, 앞자 따라해 볼까요? 확가적타. 이 확가적타가 있으면 법률의 목적은요, 유효하다는 거예요. 근데요, 확가적타하지 않다면 그 말은 뭘까? 법률행위는 무효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따라서요, 어떤 법률행위가 확정되지 않았으면 무효한 거야. 어떤 법률행위가 불가능하면 그것도 역시 무효한 겁니다. 어떤 법률행위가 그것이 뭐냐면 불가능하면 말씀드렸지만 원시적이든 후발적이든 간에 그것은 뭐가 된다? 무효라 정의해 볼 수 있어요. 요거 좀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원시란 말, 원시? 약간 원시인 생각 그렇게 하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원시와 후발이라는 것은 여러분 법률적 개념인데요. 여러분께서 보시면은 어떤 계약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요 날이요. 요 날이 만약 7월 1일이라 쳐요, 그렇죠? 7월 1일 계약하셨으면 7월 1일 전이 바로 뭐냐면 원시란 뜻이에요, 원시죠. 7월 1일 후는요, 이게 후발적이라고 그래요. 됐죠? 불능이라는 것은 맞아요. 불가능을 줄여서 불능이에요. 그럼 정리해 볼게요. 7월 1일 날 여러분과 제가 어떤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알아보니까 여러분 솔직히 건물 매매 계약할 때 건물을 직접 본 경우 있겠습니다만 보통 등기부를 하죠. 6월 1일에 어떻게 했어요? 그 건물이 멸실했던 거예요. 몰랐던 거죠. 그럼 무슨 불능일까요? 맞아요. 원시적 불능이에요. 반면에요. 7월 1일 날 계약했어요. 그런데 아이고 8월 1일 때 어떻게 했어요? 멸실했어요. 이걸 뭐라 불러요? 후발적 불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각각 내용들은 여러분께서 어디 가셔서 각각 해당 파트 가서 공부하실 테니까요. 여기서는 원시적과 후발적 등등 배우시면 되고요. 보세요. 불능 나왔죠. 고민하지 마세요. 확가적타해야지 유효라고요. 확정 가능하지 않은 것은 불가능. 불가능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여러분께서 공부량을 훨씬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또다시 이것들 없이 하게 되면 원시적 불능은 뭐지? 이게 뭐지 효과가? 이렇게 되는 뜻이죠. 그렇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튼간에 말씀드렸듯이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말씀드렸죠. 잘 보세요. 이것도요. 매매 계약 체결 후 나왔었잖아요. 이것들을 우리가 신경 쓰고 보지 않는다면 놓친단 말이죠. 그럼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원시적이 뭐고 후발적이 뭐고. 그런데 아까 그랬던 기억나시죠? 7월 1일 전에 만약 건물이 사라졌으면 원시적 불능, 7월 1일 후에 사라졌으면 후발적 불능이라 정의해 놓으면 된다 말씀드렸죠? 그것만 딱 박아 놓으시면 한결 더 이해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확가적타 자꾸 말씀드리고 있었죠. 제 방법인데요. 어떤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앞잘 딱 따서 반복시킬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확가적타 기억나시는 거죠. 그렇죠? 아실 거예요. 나중에 기본 강의 들으시면 이 확가적타가 얼마큼 중요한지. 세 번째입니다. 적법성이에요. 여러분 어떤 법이 있는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야, 하지 말라고. 그렇죠? 했습니다. 그럼 뭐가 돼야 될까요? 이번 봐준다? 이래야 돼요? 아니죠. 넌 무효야. 이렇게 된 거죠. 그 말은 뭐다? 적법성이 이게 되는 거예요. 적법성에서 여러분 강행 규정이 있는데요.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이 있어요.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 강행 규정이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 한마디로 하지 말란 뜻이에요. 그렇죠? 야, 너 하지 마 이 말입니다. 그렇죠? 더 나아서 보게 되면 임대차 계약 요즘 굉장히 핫하죠. 임차인들을 보호한 규정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가요? 임차인 보호 규정이 딱 있는데 임대인이 그걸 안 지켰어. 그럼 법이 지키라니까 알았어 안 지키면 말고 이래야 돼요? 그렇지 않죠. 안 지켰다고? 야, 임대인 너 임차인 보호하지 않았다고? 너 무효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무슨 법이라고 그래요? 강행 규정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쌤, 그럼 모든 법들은 강행 규정 아니에요? 아니에요. 민법의 대부분은 임의 규정이에요. 그죠? 대부분이라는 표현보다는 상당수 임의 규정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 이걸 반드시 따르는 게 아니고 보통 얘네들끼리 어떤 기준이 없으면 이걸 따르면 돼. 혹시 다른 걸 계약해도 괜찮아요? 그거 괜찮고 이게 바로 임의 규정이에요. 반면 강행 규정은요. 안 따르면 무효되는 것. 이것이 강행 규정이라고 정해볼 수 있어요.
내용으로는 두 개가 나눠지는데요. 효력 규정과 지금 단속 규정이 있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효력 규정 같은 경우는 어떤 행위를 했습니다. 그렇죠? 사업상 행위 모든 것들을 다 끝내서 무효로 보신 것이 효력 규정이고요. 쉽게 센 강행 규정 보시면 돼요. 센 강행 규정. 반면에 단속 규정 같은 경우는 좀 약한 강행 규정 정리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내용들 보시면은 무허가 음식점이 나왔었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허가 음식점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밥을 드셨어요. 근데 그걸 완전 다 무효로 했죠. 사법적 거리까지 다 무효로 했죠.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 무효가 되면요. 서로 받은 것들을 주고 받아간 것들을 다시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참 재밌는 일이 생겨요. 그 음식점 주인이야 여러분에게 돈을 주면 그만이겠죠. 물론 그것도 쉽지 않겠지만 줄 수 있겠죠. 여러분 뭘 줘야 돼요? 음식을 줘야 돼요. 그렇죠? 이건 어때요? 약간 이상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단속 규정 같은 경우는 사법상의 효력, 바로 여러분께서 이 무허가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었다 손치더라도 그런 거래까지는 무효로 하지 않는 것, 그런 규정들을 단속 규정이라고 그래요. 구분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까지만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확과 적타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문제 나온 것은 바로 사회적 타당성 이거예요. 타당성. 이것은 조문을 볼까요? 103조입니다. 중요한 조문이에요. 103조. 이걸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민법이란 것은 여러분, 민법은 이렇게 정리하신 거예요. 2조 판사, 2조 판사. 이게 뭐냐면요. 민법이란 것은 첫 번째 이론을 공부하신 거고요. 두 번째는요 조문 공부하시고요. 세 번째는 판례 공부하시고요. 사례 공부하신 거예요. 자, 이론은요 우리 시험엔 거의 안 나온다 보시면 돼요. 예전 민법 시험은 이론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론은 나오지 않는다 보시면 돼요. 근데 왜 공부할까? 이론을 알아야지 조문과 판례를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럼 사례는 뭘까요? 사례는 뭐냐면 판례들 몇 개를 가지고 묶어서 낸 문제예요. 따라서 얘도요. 크게 따로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럼 어차피 공부할 것은 뭘까요, 여러분? 시험에서 보실 것들은요. 공부야 다 하겠습니다만 시험에서 보실 것은 바로 조문과 판례예요. 그죠? 조문과 판례인데 중요한 조문들이 있어요. 그렇죠? 따라서 조문은 기본적으로 읽으시겠습니다만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하지만 제가 이건 외워야 됩니다 한 게 있으면 그건 대놓고 잘 정리하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03조 중요한 조문이에요. 103조는 어떻게 정리해드릴까? 이렇게요. 선풍기 정리하시면 돼요. 선풍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어때요? 훨씬 쉽죠? 그래서 선풍기, 여러분 이렇게 선풍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됐으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얘는 납둬야 돼요? 아니죠. 다 날려보내야 되는 거죠. 선풍기 바람이 날려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효. 따라서 103조 위반되면 다 무효다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근데 103조 무효를 찾는 게 이것이 보통 시험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그 내용들은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웬만큼 알만한 내용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공무원들이 직무에 청탁해서 보수받았습니다.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죠?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것들이 보통 뭐냐면 무효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들을 보통 구분해서 문제를 내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것들을 좀 정리를 나중에 판례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정리해 보시면 돼요. 근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언뜻 봤을 때는 나쁜 행위들은 다 선풍기 위반돼서 무효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막상 쉽지가 않아요. 구분이 쉽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뭐 예컨대요. 배울게요. 해볼게요. 보시면 강제 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네, 재산을 빼돌렸어요. 그렇죠? 양도소득세 있잖아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를 안 내기 위해서 이것도 뭐냐면 약간 이중계약서를 냈어요. 그렇죠? 비자금이요. 네,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컨대 뭐냐면 돈을 좀 훔친 건 아니겠지만 좀 빼돌렸어요. 여러분 이거 어때요? 네, 언뜻 봐서 좋아 보이지 않죠? 네, 그런데요. 이 세 가지는 강양비는 103조 위반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렇죠? 언뜻 봤을 때 나쁘게 보이지만 얘들은 103조 위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103조 관련된 문제는요. 거의 매년 나온다 보시면 돼요. 여기는요. 뭘 골라내셔야 돼요? 103조에 해당되는 것과 해당되지 않은 것들을 찾으시면 돼요. 그렇죠? 따라서 그건 제가 기본 강의 들어가게 되면 어떤 게 중요하고 중요한 것이 아닌지, 어떤 것이 위반되는지를 등등 해드릴 거예요. 우선 기본적으로 뭐만 기억하세요? 강양비 정리하세요. 알았죠? 슬슬 제가 뭘 보여드린 걸까요, 여러분? 이거예요. 우린 민법의 이론과 더 나아가서 깊이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차피 민법인 것도 암기 과목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될까? 외우기 좋게 잘 정리해서 시험장에서 답만 잘 내면 되는 거야. 따라서 그냥 이것도 어떻게 정리하시면 돼요? 103조 선풍기 나왔다. 이럴 때 강양비 나왔으면 얘도 어디? 103조에 위반된 것은 아니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이중 매매 있잖아요. 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제가 가볍게 또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자, 여기 있어요. 갑 매도인이에요. 이 매도인 있잖아요. 자, 을한테 뭐냐면 제1매수인이에요. 1매수. 판다고 넘겼어요. 팔게 했어요. 그런데 오호, 여기는 이제 1억에 계산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누가 와서요? 병이 왔어요. 병이 오다면 제2매수인이. 쌤, 네. 아니, 제1매수 있는데 제2매수 놔도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결혼한 사람이 또 결혼하면 돼야 안 돼? 그건 안 되죠. 근데요, 원래는 조금 좀 그렇지만 연애하는데 조금 또 딴 사람이 끌리는 거야. 그렇죠? 원래는 그건 안 되지만 하여튼 그렇다고 우리가 경찰서 가지는 않죠. 네, 맞아요. 이 등기를 넘겨주고 또 넘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 등기가 누구한테 갑한테 있는 상태라면 계약은요 몇 명씩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만 만약에 지금 병이 얼마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2억을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아, 2억 얘기하니까 어떻게 돼? 갑이 흔들리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이 갑이 누구한테 병에게 등기를 넘겨주게 되면 을은요 억울하잖아. 따라서 을은 갑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얼마야? 1억이니까 너 얼마 줘? 1억 5천 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도 얼마 돼요? 내가 준 돈 1억에다가 5천 더 받게 되면 5천 가지고 나가면 되고요. 얘도요. 원래는 을한테 1억만 받을 거를 병한테 팔았으니까 뭐 1억 5천 받았으니까 좋은 거죠. 왜? 2억 받아서 5천 줬었겠죠. 이렇게요. 그런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중매매는요. 이중매매라는 것은 원칙은 유효해요. 원칙은 이렇게 지금처럼 원칙은 유효해요. 유효. 정리해드렸죠, 제가. 왜요? 이렇게 애인이 있지만 조금 또 관심 갖는 거, 물론 좀 용모를 짓지만 법에서 금지시키지 않죠. 예, 그렇네요. 어떤 케이스냐면, 이 병이요. 어이구, 좀 그랬다. 왜 그럴까? 이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어. 적극 가담. 그렇죠? 야야야 넘겨 이거야. 단순하게 그냥 아유, 저한테 좀 파시죠, 귤 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고 야야야 을 배신하고 넘겨 이렇게 예외적으로요 적절로 가담하게 되면 그때는 뭐가 된다? 그때는 무효가 돼요. 몇 조 위반? 103조 위반으로 됐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자세한 내용도 제가 기본 강의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어때요? 그쪽엔 되게 복잡해 보였지만 들어보니까 훨씬 쉽죠? 그러네. 한마디로 양다리 걸친다고 해서 그래 법에서 잡아가지 않지. 따라서 제1매수인 일 수가 있어. 그지? 근데 문제는 제2매수인이 이런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적 가담했습니다. 이건 말이 달라진 거지. 왜? 이건 잘 사귀고 있는데 지가 껴들었으니까 그죠? 육도를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럴 경우는 몇 조? 103조의 무효다라고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네, 이렇게 본강에서 이렇게 정리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초임무 강의 통해서는 여러분께서 이제 내용도 내용이겠습니다만 저랑 보시면서 저 사람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강의를 할 거구나 그것들을 알아가시면 돼요. 여러분 첩계약입니다. 요즘 첩계약 있을까요? 예, 그 예전은 꽤 있었나 봐요. 이런 첩계약 관련된 것들은 다 뭐다? 네, 무효다 정리하시면 돼요. 무효다 정리해 주면 돼요. 예, 그런데 뭐냐면 이런 게 문제인 거예요. 첩계약은 다 무효인데 딱 하나 요게 유효해요. 뭐냐면 이거죠. 첩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를 줬으면 걔는 안 돼요. 걔는 무효해요. 어떤 판례이냐면요. 처가 허락을 했어요. 그 처도 허락을 했어요. 그렇죠? 아휴, 너 딴 데 가서 딱 사고 치느니 쟤한테 사고 쳐라. 이렇게 허락하더라도 무효해요. 그죠? 딱 하나. 첩계약을 끝내면서 그래. 너도 그동안 너무 수고했으니까 또 먹고 살아야지라고 증여를 해요. 요거는 유효한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법에선 여러분 수험적 중요한 것들은 원칙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뭐가 중요하다? 맞아요. 예외적인 것들이 있죠.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도박을 유효로 볼까요? 그렇지 않죠. 예, 무효죠. 그러다 보니까 도박 얘기는 잘 치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누가 봐도 무효 같거든요. 따라서 수험에서 나온 것들은 뭐다? 뭔가 애매한 것들. 아까 정리드렸죠? 강양비 어때요? 벌써 들으니까 또 익숙해졌죠. 강양비는 103조 위반이 아니라 말씀드렸어요. 그런 게 시험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등등등 말씀 제가 드렸던 것들 있죠. 등등 내용이니까 이것들을 가볍게 보세요. 자, 불공정한 법률 행위예요. 이건 몇 조일까요, 여러분? 104조예요. 그럼 104조, 103조는 친구예요. 103조도 절대적 무효고요. 104조도 절대적 무효예요. 그렇죠? 요거는 이렇게 정리하세요. 궁박, 경솔, 무경험이에요. 그렇죠? 요것들이 있으면 궁박하거나 경솔하거나 무경험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불공정한 거야. 이거죠. 야야야, 그 땅 있지? 10억. 나한테 1억이 넘겨? 이거야. 너 알지? 나한테 안 넘기면 너희 집 식구 좀 약간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아씨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돼요? 불공정하게 넘겼어요. 그렇죠? 궁박된 상태니까 이런 것들이 하게 되면 몇 조라고요? 백사조에 따라서 뭐가 된다? 이것은 무효가 된다. 정리하시면 돼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백사조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 관련돼서는요, 네, 다양한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객관적 요건하고 성립 요건 등등 하는데요. 이건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현저한 뭐가 있어야 되는 거, 불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불균형이 있어야 될 거고 등등 얘기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용은요, 요게 조금 좀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우선 궁박이라든지 등등 관련돼서 말씀드린다면, 궁박은요, 경제적 원인일 수 있겠지만 뭔가 궁핍한 것들, 정시적인 것도 있어요. 정신적인 것도. 이것이 종종 시험에 등장하죠. 이것들은 이렇게 다 알아보시고요. 무경험이란 것은 이거예요. 사회 일반적인 무경험을 말하는 거지 특정 분야에서 무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도 역시 시험에서 잘 나와요. 어쨌거나요. 이렇게 뭔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고 뭔가 불공정해.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누가 상대방이 그를 폭리하려는 그런 의사가 있어야만 되는 거죠. 역시 말씀드린 대로 백사조의 불공정한 법률의 역시 뭐다? 맞아요. 무효죠, 무효. 그렇죠? 무효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불법 원인 급여란 말이 있죠? 불법 원인 급여. 이것도 가볍게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자, 또 볼게요. 어떤 법률행위가 여러분 무효가 됐다 쳐요. 무효요. 그렇죠? 무효. 그럼 아까 정리드렸지만요.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갑과 을 사이에서 관계를 맺었어요. 말씀드렸죠? 법률행위 있던 거예요. 따라 갑의 물건은 누구한테? 을한테. 을의 물건 누구한테? B한테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왜? 이런 거래를 통해서 오갔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무효란 것은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효는요. 네가 했던 요 선이 없어진다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 무효가 딱 된 순간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그렇죠. 지금 딱 보니까 내 물건은 너한테 네 물건은 나한테 온 거예요, 지금요. 그죠? 이거를 처리해야 될 거잖아요. 따라서 이 무효가 되면 그 당사자 사이는 뭐냐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한 게 있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나중에 다 배울 것들이니까 요즘 귀동님만 하세요. 부당이득을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 넌 부당하게 내 건 갖고 있고 너도 내 걸 부당하게 갖고 있잖아. 따라서 어떤 거 돌려줘. 그죠? 일로 돌려주고 이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법률은요. 태클을 딱 걸어놔요. 잠깐만. 너 이거 왜 무효였냐? 이 물어요. 왜 무효냐면 막 백사조 103조 무효였어 이거예요. 한마디로. 잠깐만. 너희 백사조 103조 한마 선풍기에 반한 거 아니야? 야 이것은 엄청난 잘못 때문에 그냥 무효였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쌤. 그럼 무효가 약간 나쁜 무효와 약간 그래도 좀 덜한 무효가 있나요? 네 있어요. 그 민법에서 무효는 여러분 상대적 무효와 절대적 무효가 있거든요. 예컨대 뭐냐면 완전히 무효예요. 이건 도대체 받아줄 수가 없어요. 이런 무효가 있어요. 반면에 어떤 것들은 조금 약한 무효였다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죠? 그렇게 약간 강한 무효, 약한 무효였는데 이 103조, 104조 같은 경우는 절대로 사회에서 하지 말라 했던 것들이거든요. 이걸 왜 했어 이거죠. 근데요.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들이 법원 가서요. 저기요. 제 거 돌려주게 판결 내려주세요. 이래야 되거든요. 이거를 국가가 해줘야 돼요. 예컨대 마약 거래 하지 마 했어요. 근데요 마약 주고받았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야 무효야. 따라서 다시 마약 돌려주고 다시 너 돈 돌려줘. 저기요 재판관님 이게 마약 안 돌려주는데요. 아 그래 부당이득 청구 소송 들어와. 이거를 법원이 해줘야만 돼요. 그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럴 경우에 우리 법은요 여기 말씀드렸죠. 불법 원인 급여라고 그랬어요. 불법 원인 급여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일까? 얘도요. 보시게 되면 법률 용어가 힘든 게 여러분 너무 응축해놨어. 이것도 풀어드릴게요. 불법한 것을 원인으로 해서 서로 간에 주고받은 것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어. 그 말을 줄여서 불법 원인 급여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불법한 것으로서 몇 조로서 103조 104조로서 이걸 원인으로 해서 서로 주고받은 것은 뭘 할 수 없어? 그것은 부당이득 청구할 수가 없어. 이게 바로 불법 원인 급여예요. 개념들이 좀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까 그래서 알아가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가 앞서 말씀드렸던 바로 뭐였어요? 당목의에서 당에 관련된 말이었어요. 그렇죠? 이 내용들이 처음엔 되게 평명적 보였었는데 제 말 들으니까 어때요? 좀 보이시죠? 당목의인데 당사자는 누구야? 사람이 등장하면 돼요. 근데 사람 얘기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야. 우리 핵심은 목적과 의사표시야. 목적은 뭐라고 여러분? 확, 가, 적, 타. 이 확가 적타야. 근데 딱 시험 1분 남았대. 어디만 보시면 된다고? 확가 적타에서 사회적 타당성 보시면 된다고. 사회 타당성은 앞자 따드렸지? 하나, 둘, 셋.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선풍기 정리되었죠. 그렇죠? 정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법률 목적이었다면 다음은요. 의사표시 여기입니다. 다시 한번요. 민법이란 것은 뭐라 말씀드렸죠, 여러분? 치료약이 말씀드렸지? 그럼 여기도 의사표시가 잘 된 걸 서술해놨을까? 의사표시에 문제가 된 걸 서술해놨을까? 맞습니다. 의사표시가 문제가 된 것들을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우리 민법은요. 그 의사표시에 관련된 문제를요. 4가지 조항으로 정리해드렸어요. 5개인데 예, 이걸 보통 하나로서 정리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몇 조냐면 107조, 108조, 109조, 110조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의사표시 관련된 문제들은 몇 가지? 4가지의 종으로서 해결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진의 아닌 의사표시예요. 진의 아닌 의사표시다. 진의 아니다. 복잡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진의가 아닌데 얘기할 때 있어요? 있죠, 여러분. 어머, 이쁘다 이러잖아요. 속은 어때요? 안 이뻐요. 안 이뻐요. 근데 어머, 이쁘다예요. 그게 뭐예요? 네, 이름 다들 당황하시는데요. 이건 당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게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맞아요. 진의 아닌 의사표시 뭐냐면 거짓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 문제예요. 그렇죠? 진의, 내 속마음이 아닌 의사표시. 됐죠? 두 번째입니다. 통정의 허위표시예요. 통정? 통정? 약간 야한 말 아닌가? 여러분, 통정이 형법에서는 그런 뜻이에요. 하지만 민법에서는 민법의 정은요, 여러분, 사실이라는 뜻이에요. 통정, 사실 통한 거예요. 한마디 뭐냐면 통정, 허위표시, 거짓말을 서로 간에 알고 한 거예요. 이걸 보통 복잡한데 꼭 들으셔야 돼요. 네, 이건 복잡하지만 한번 들으시면 알 거예요. 통정의 표시는요. 짜고 치는 고스톱 이러시면 돼요. 그렇죠? 어렵죠? 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너랑 내가 짜고 치고 한마디로 거짓말 친 게 통정의 표시예요. 여러분 답하셔야 돼요. 짜장 짬뽕 뭐 하실래요? 하나 둘 셋. 네, 이럴 때 있죠. 짜장 짬뽕 이럴 때 있어요. 난 분명히 짜장 생각했는데 짬뽕 말할 때 있죠. 그죠? 근데 아차 이럴 때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다? 바로 착오의 문제예요. 사기 강박은 여러분께서 아마 아시겠죠? 네, 속는 거죠. 강박이라는 말이 어색할 수 있겠다. 강박은 협박이 협박. 협박을 민법에서 강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들을 정리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개관을 가볍게 해드려 볼까요? 볼게요. 우선 의사표시를 공부한다면서 의사표시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의사표시죠. 의사와 표시네요. 몇 조라고요? 107조, 네, 108조, 109조, 110조라면서요. 그죠? 네, 이것들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죠. 의사 표시라면서요. 의사와 표시예요. 근데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거예요. 107조 비진의 의사 표시는요. 보통 진의 아닌 의사 표시를 비진의 의사 표시라고 하기도 해요. 비진의 의사 표시라고 하기도 해요. 네, 이렇게. 이 비진의 의사 표시 뭐냐면 의사 표시 일치하지 않은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 뭘까? 그 일치하지 않음을 뭐 한 겁니까? 않음을 표의자가 이것을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좀 알고 한 거죠. 거짓말인 것은 어머 이뻐요. 이쁘지 않은데. 그걸 내가 알고 한 거야. 이게 바로 107조의 문제예요. 108조 어떤 문제일까요? 여기도 뭐냐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를 않아요. 그렇죠. 일치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해요? 맞아요. 나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누구도 상대도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도 너도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짜고 치는 것들을. 자, 그럼 109조 착오 뭘까요? 착오 역시도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속은 짬뽕인데 겉은 짜장했다니까. 그런데 보게 되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맞아요. 앞서서는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거짓말을 인식한 거죠. 착오는 어때요? 착각할 때 인식하고 하나요? 맞아요. 인식하지 못하죠. 이게 포인트죠. 인식을 하지 못했던 거죠. 자기 스스로가 인식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앞선 107조보다는 109조에서 표의자를 더욱더 보여줄 필요가 있겠죠. 보여줄 필요가. 그렇죠? 거짓말하는 사람은 왜 보여줘요? 하지만 착각한 사람들은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맞은 110조입니다. 110조 같은 경우는 의사와 표시 잘 보세요. 의사와 표시가 어떨까요? 의사 표시가. 이게 포인트예요. 일치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사기를 당했어요. 이 땅 사면은 곧 뛴다고? 내 의사는 뭐예요? 네, 그래. 땅 사야지. 표시도 뭐예요? 땅 살게요잖아요. 그렇죠? 다만 뭘까요? 여기에 뭡니까? 여기에 바로 하자가 있는 거죠. 하자가 뭘까? 바로 사기와 강박이죠. 그렇죠? 이런 구조예요. 따라서 전체 내용들을 쭉 개관을 해보니까 어때요? 또 가볍게 또 해볼만 하죠. 원래 의사표시를 내는 건 상당히 중요한 복잡하게들 다 느끼시고 공부하시거든요. 근데요, 이것들을 쭉 한번 정해놓으면 어때요? 훨씬 더 수월하게
뭘 정리할까지는 보이시는 거죠? 네, 이렇게 머릿속에 봐놓으시고 내용들을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자꾸 이렇게 해드릴 거예요. 그냥 앞에 책 1페이지부터 쭉 가는 강의 안 해드릴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꾸만 여러분한테서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별자리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버리면요. 이렇게 해서 스스로가 공부도 해보실 때도 할 때도요. 재밌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1페이지부터 쭉 법률용어 듣게 되면은 하품만 나요. 하품만. 그렇죠? 지금은요. 어때요? 얘 뭐죠? 거짓말. 통정 표시 뭐라고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잖아요. 얘 뭘 떠올린다면 짜장인데 짬뽕 말한 거 있죠. 이거 떠올리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진이 아닌 의사 표시 어때요? 좀 가볍게 볼 수 있나요? 그렇죠? 진이 아닌 의사 표시는 피의자 진이 아님을 한 것이라도 그렇죠? 효력이 있다. 한마디로 볼까요? 거짓말에도 효력이 있다는 뜻이야. 무슨 말이냐면 야 내가 스테이크 살게 다 모여 거짓말했어요. 사야 돼 안 사야 돼요? 사야죠. 왜? 네 거짓말에 책임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상대도 거짓말인 걸 알았어요. 그렇다면 굳이 그 거짓말을 지키게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상대방이 진이가 아님을 거짓말임을 알 수 있었을 때는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뭐 한다? 무효를 한다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됐죠? 그래서 바로 진이 아닌 의사표시고요. 자, 1항과 2항 관련돼서 여기까지가 조문인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의사표시는 여러분, 자, 107조, 108, 109, 110 모두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해줘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갑입니다. 을입니다. 딱 보니까 이거잖아요. 원래는 유효한 거죠. 근데 상대가 알았거나 할 수 있으면 무효라면서요. 문제 뭐냐면 이 무효를 자기는 믿고 그렇죠? 거래한 제3자, 선의 3자. 법에서 뭐냐면 어떤 사실을 안 사람은 선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선이라고요. 어떤 사실을 아는 사람을 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착하다, 나쁘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병이요. 이 사실이 무효인 줄을 모르고 거래를 한 거예요. 자기는 유효인 줄 알고요. 그죠? 예. 무슨 얘기냐면 지금 갑이 뭐냐면 뭐 고기를 살 거래 지가 다 거짓말했던 거야. 을도 알았기 때문에 뭐한 거지? 무효였던 거야. 근데 난 몰랐던 거야. 선의 3자 이 말이 거짓말인지를 이런 선의 3자를 보호해 줄 것인가? 우리 법은요. 보호해 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누가 너 함부로 거짓말 하래 이 말이에요. 됐죠? 따라서 107, 108, 109, 110 어떤 경우든 간에 선의 3자는 보호를 받아요. 라고 정리를 해보시면 됩니다. 108조입니다. 통정의 허위 표시죠. 아까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짜고 치는 것이다 말씀드렸고요. 여기 또 뭐가 보이세요? 선의 3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한마디로 선의 3자한테는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약간 좀 외람됩니다만 제가 좀 한마디 할게요. 대항하지 못한다 힘들어요. 그죠? 뭔지 알겠습니다. 감이 안 오죠? 개긴다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죠? 따라서 뭐냐면 약간 좀 죄송해요. 예, 좀 상스럽겠지만 공부를 해서 이 짜고 쳤잖아요. 짜고 친 사람들이 뭐냐면 무효잖아요. 그렇다더라도 그 무효를 누구한테 선의 3자에게도 주장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걸 가지고는요. 따라서 대항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고급스럽게 한다면 주장할 수가 없어 이 말인 거고요. 약간 시쳇말로 말씀드린다면 좀 어떻게 개길 수 없어 이렇게 정리하신다면 편해요. 자, 통정이라는 것은 말씀드렸죠? 짜고 치는 것 말씀드렸고요. 가정행위가 있었어요. 가정행위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거짓행위예요. 거짓행위.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죠. 왜 뒤에 짜고 칠까요? 아씨 자꾸만 누가 자꾸만 나 돈 달라는 거야. 나 집 자꾸 경매당할 것 같아. 어떻게? 안 되겠다. 내 친구한테 야 네가 지금 갖고 있어. 이거잖아. 근데 그냥 줄 수 없으면 어떻게 돼? 야 파는 거로 해서 가져가. 이거잖아 지금요. 그죠? 팔 마음도 없고 팔지도 않을 거면서 팔겠다 말을 했죠. 친구 뭐래요? 알았어 뭐 해줄게. 너 지금 매매계약서 가짜로 써줄게. 이거죠? 이게 바로 뭐죠? 이게 바로 허위 표시가 되는 거예요. 허위 표시가 되면 뭐가 된다? 무효에 무효. 어쨌거나 그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것들은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당사자의 효과 말씀드렸죠? 무효라고요. 무효. 그죠? 무효요. 하지만 여러분 이 무효인 이유가요. 아까 103조, 104조 마약거래하고 궁박을 활용하고 이러니까 무효잖아요. 나쁜 무효죠. 하지만 여기서의 무효는 뭐냐면 이거예요. 야, 그러게 왜 그 다 알고 얘기 좀 하고 하지 말을 안 하고 했어. 니네끼리 짜고 쳤어. 헷갈리게. 이 정도의 무효거든요. 상대적 무효예요. 따라 상대적 무효 정도까지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불법 원인 급여가 정되질 않아요. 그럼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얘기일까? 쉽게 말씀드린다면 이거예요. 갑과 을이죠. 갑과 을에서 뭐냐면 오가 써요. 뭐가 오가 써요? 어떤 X라는 갑의 지수 오가 써요. 왜 갔어? 이게 108조의 통정의 허위 표시인 거지. 그지? 근데요. 이게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된다 말씀드렸냐면 사라지죠. 사라지죠. 그쵸? 사라지더라도 요 X라는 건물이요. 요것들 다시 어떻게 알 수 있다? 다시 갑한테 갈 수 있다는 뜻이죠. 뭘 통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때문에. 청구. 따라서 무효라고 무조건 다 불법 원인 급여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법 원인 급여는 뭐라고요? 이 나쁜 놈들이잖아. 그건 언제 103조, 104조 관련된 것들이다. 정리하시면 돼요.
채권자 취소권, 채권자 대위권 얘기 나왔는데 요거는 지금 보실 건 아니에요, 여러분. 채권자 취소권, 대위권 얘기는 이렇게 해서 채권 쪽 들어가신데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거거든요. 따라 채권 쪽에서 할 때 같이 한번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제3자의 효과 벌써 말씀드렸죠. 의사표시에서 제3자는 무조건 선이면 뭔다? 보호받는다. 보시면 돼요. 차고요? 차고 뭘까 할까, 여러분? 그렇죠. 차고는 차각한 거죠. 이 차고는 뭐만 기억하시냐면 쭝쭝 기억하시면 돼요. 차고는 뭐만 기억하죠? 쭝쭝 기억하세요. 뭘까요? 중요분에 차고 있어야 되고요. 중대한 과실로 이때는 취소하지 못해요. 무슨 말일까? 중국집에 짜장면 시켰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요 착각한 거야. 왜? 전 여러분도 단무지 요런 단무지 좋아해요? 요런 단무지 좋아해요? 전 요 단무지를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요 요 단무지를 먹고 싶어서 시킨다는 게 다른 집에 전화한 거야. 이거 가지고는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없다는 뜻이야. 왜 그럴까? 법률행위 중요 부분은 음식인 거지 단무지가 아니거든. 따라서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돼. 그렇죠? 근데 거기에 두 번째 뭘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돼. 따라서 착오에선 중요한 요건은 뭐다? 바로 두 가지야. 뭐라고 여러분? 쭝쭝 외우기 쉽죠? 쭝쭝만 기억하시면 돼. 여기 역시 뭘까요?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고요. 더 나가서 쭉 내용이 나왔었죠? 어쨌거나 이것들이 바로 뭘까? 착각을 일으킨 내용들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한 번쯤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이에요. 예컨대 960원인데 690이다. 이런 것들이 뭘까요? 이런 착각인 거죠. 그렇죠? 저 토지를 팔았어요. 얼마에 팔았어요? 960 팔았어. 잘 됐어. 근데 보니까 매수는 690만 주는 거야. 아니 왜 690만 줘요? 확인해 보니까 어머 내가 뭐라 쓴 거야? 690 써 있는 거야. 그렇죠? 바로 이럴 때 착오로 취소할 수가 있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죠. 사기 강박이에요. 말씀드렸죠. 사기나 강박을 통해서 의사표시 되게 되면 내 마음과 뜻은 어때요? 일치하죠.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쌤 사기는 이해되는데 협박은 좀 이상한데요. 왜 강박은요? 강박은 두려워서 쓰는 거잖아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네. 두렵지만 이거잖아요. 내가 죽느니 주는 게 낫겠다. 됐죠? 의사. 네, 드릴게요. 어때요? 의사표시는 일치하죠. 우리 판례에서 보게 되면 우리 판례가 보는 진의는요. 진의, 백질주에서 말하는 진의는요. 진짜 그 마음이 아니고요. 내 생각을 말한 거예요. 보통 우리가 마음과 생각과 입이 있잖아요. 이럴 때 여기서 진의라는 것은 저 깊이는 진짜 진의를 말한 것이 아니고 머리로 생각하는 거야. 예컨대 내가 맞을 바에는 주는 게 낫겠다 생각했죠. 내 마음은 주기 싫은 거야. 근데 내 머리는 주는 게 낫겠다. 내 입으로 드릴게. 그러면 진이에요? 비진이에요? 진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과 내 의사가 일치하니까. 하지만 뭐가 문제인 걸까? 의사와 표시는 일치를 하지만 그것이 강박이라는 하자를 통해서 발생되었으니까 이 문제 되겠죠. 그렇죠? 얘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요. 아까 제가 그차도 깜빡했네요. 백구조에서 차고 있죠? 차고 역시도 뭐다?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아까 외우려 하지 마시고요. 중국집 생활하세요. 짜장을 시키는데 짬뽕 시킨 거야.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솔직히 짜장 짬뽕 누구는 되게 좀 우스갯할지 모르겠지만 그날은 정말 짜장인 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날은 짜장 먹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럼 전화를 할까 말까? 잠깐만. 반드시 전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화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 전화를 해서 저기 죄송한데요. 짬뽕으로 주세요. 짜장으로 주세요. 이럴 수도 있지만 두 번째는 그냥 먹지 뭐 이럴 수도 있잖아. 그렇죠? 이게 바로 취소예요, 여러분. 무효는 누가 말하기 전에 끝난 거야. 무효야. 반면 취소 뭐냐면 취소권자가 취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취소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따라서 사기 강박과 착오는 효과라서 뭐다? 바로 취소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이 내용들도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 나오시죠? 예컨대 나오잖아요. 그죠?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는 토지인데 받을 수 있어요 했잖아요. 그죠? 뭐 한 거예요? 속인 거죠. 속였으니까 뭘 한다? 바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다 등등을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1교시 마지막일 텐데요. 이제 의사표시 효력 발생이에요. 효력 발생. 그럼 도대체 이런 의사표시가 언제 효력이 발생하냐는 뜻이에요. 아니, 의사표시 말하면 효력 발생되는 거 아니야? 잘 보세요. 여러분께서 친구들끼리라면 그때는 야, 우리 저기 술 한잔 할래? 그래 술 한잔 하자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좀 먼 거리에 있어요. 아니면 연락하기 힘들어요. 그죠? 이럴 경우는 내가 의사표시를 말했다 손치더라도 저쪽한 도달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죠. 그죠?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111조입니다. 의사표시는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에게 도달할 때부터 효력이 생긴 거예요. 핵심 포인트예요. 도달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옆에서 이제 공부하시는 분 이쁘신 거예요. 도서실에서. 그죠? 그럴 때 뭘 보내요? 쪽지를 딱 보내지 않아요? 그죠? 쪽지요. 저기요, 저기 커피 한잔 하실래요? 이렇게 해요. 그죠? 너무 오래됐나요? 그렇게 되면. 네. 어쨌거나 했다 쳐요. 근데 이럴 수 있잖아요. 쓰긴 썼는데, 이래도 되나? 이래도 되나? 에이씨. 그분이 오기 전에 쪽지를 낚아챘어요. 그럼 의사표시는 도착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죠. 그렇죠? 이게 맞겠죠? 바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상대에게 도달할 때부터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 쪽지가 상대 받았게 되면은. 그렇죠? 따라서 뭐냐면 이 도달이란 것은 뭐냐면 단순하게 저 사람이 아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통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으면 도달이 되는 거예요. 객관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께서 거래를 하시는데 어떤 사무실을 운영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그 사무실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반드시 가서 들이밀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 책상에다가 올려놓게 되면 어떻게 된 거죠? 그렇게 하면 도달해 볼 수 있게 된 거죠. 아까 제가 왜 여성분에게 무슨 쪽지 준 것은 그건 왜 도달이 아닐까 책상에 뒀는데 그건 여러분 도서관 같은 경우는 공공장소니까 내 자리가 아닌 거잖아. 그죠? 여기서 말했던 그 객관적 상태에 도달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만약에 사물을 보신 공간이라든지 그죠? 거기에 책상에 올려놓게 되면 도달해 볼 수 있죠. 그죠? 바로 그런 얘기를 보시면 돼요. 따라서 여기서 포인트는 도달이라는 것은 뭐다? 그냥 내용까지 알 것이라 필요한 것이 아니고 객관적 상태에 놓였다. 한마디로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면 도달이다. 라고 정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자, 여기까지가 1교시 내용이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 자, 민법에 대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거듭말 뛰셨는데요. 솔직히 지금 한 내용들은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기본 강의를 하시게 되면 거의 2회나 3회, 거의 10시간 가까이 강의를 할 내용들이거든요. 근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특강, 기본 기초이론 강의를 통해선 여러분께서는 어디에 신경 쓰시냐면 그 모든 것들의 깊이를 있게 알려하지 마시고요. 제가 아까 화가 좋다 말씀드렸죠. 네, 같은 맥락으로 해볼게요. 의사표시 보니까 비진이 있었죠. 네, 통정 허위 표시 있었죠. 네. 착오 있었죠. 네 번째 뭐 있었죠, 여러분? 사기 강박 있었죠. 앞졌다 뭐가 되죠? 비통착사네요. 그렇죠? 비통착사 정리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착오에서 보세요. 착오에서 중요한 거 말씀드렸어. 착오하니까 중국집 생각나시죠? 뭐가 나요? 중국집 생각나시죠? 일부러 중국집 해드렸어요. 왜게요? 착오의 중요한 요건은 쭝쭝이거든요. 그렇죠? 중대한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되고요.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되고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돼요. 이렇게 드렸죠. 이처럼요. 없었던 머리였었어요. 민법이. 그런데 1교시만으로도 여러분께서 충분히 머릿속에 뭔가 그림이 형성되었었죠. 이러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께서 공부를 할 때 이제 아무래도 우리 수험적으로는 이제 이만큼 필요하게 되면 목적을 이걸 가지고 생각하니까 자꾸 난 미비의 성이 드실 텐데요.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공부는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여기부터 이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루하루가 즐거움의 연속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쉬었다가요. 2교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